그냥 여기다가 이쪽 화면에다가 이 상태로 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잡아 늘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다 깨지잖아요. 이거 봐요. 더 깨졌어 아까보다. 약간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림 사이즈입니다. 그림 사이즈 정하는 법. 뭔 내용이냐면 몇 픽셀로 그림을 그려야 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은요, 픽셀에 대해서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돼. 픽셀이 무엇인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의 이 캔버스는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점묘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뽀얗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확대를 해보면 어때요? 자,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잘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확대해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점이 콕콕콕콕콕 찍혀 있는 게 보이지요? 이 점 하나가 1픽셀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프로분들은 몇 픽셀짜리로 그림을 그리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면은 최소한 가로 20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2000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극단적으로 막 한 500, 700에서 그리는 경우가 또 많고,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부터 좀 더 크게 그려볼까? 그래서 크게 늘린 게 1500이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최소 가로 2000 정도는 돼야지 좋아요. 그래야지 얼굴 캐릭터를 이렇게 그렸을 때 나중에 확대를 했을 때 눈이 안 깨져요.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 세로로 세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2000, 그리고 이제 세로로 한 4000은 넘어줘야지 됩니다. 캐릭터가 꽉 차 있다는 전제하에서도요. 제가 2000, 4000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사이즈 이렇게 해놓고 캐릭터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오히려 가로가 4000에 세로에 2000 정도는 나와줘야지 최소 사이즈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림은 원래 축소했을 때 더 예뻐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림 몇 번 그려보고 사이즈 몇 번 변경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그림을 내가 맨 마지막에 완성할 사이즈가 이 사이즈라고 했을 때 이 사이즈에서 바로 그려내는 것보다 실제로는 몇 배 큰 사이즈에서 그린 다음에 축소를 하는 게 중간중간에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좀 더 채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머리카락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끝부분이 잘 안 칠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픽셀 수가 훨씬 더 크면은요, 여기가 픽셀 단위로 봤을 때 훨씬 더 넓단 말이에요. 낮은 단위에서 채색을 했을 때는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비는 반면에 큰 단위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비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여기가 공간이 좀 더 넓으니까 객관적으로는 좀 더 안쪽까지 들어가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빈 곳이 나와도 생각보다 더 눈에 덜 띈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림은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보면은 이만큼이나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 사이즈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보통 4배 정도 사이즈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가로 사이즈가 실제로 작업할 땐 600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세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0픽셀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요. 최소한 2000에서 4000 정도는 넘겨주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잡아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까지 한 번 더 가봅시다. 뭔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제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SNS에서 이제 해상도에 대한 내용이 RT로 돌고 있는 걸 봤는데 내용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제 해상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 해요. 자,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그림을 인터넷에서만 쓴다면 사실 쓸 일이 별로 없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아트는요,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이 점 하나죠. 이제 해상도의 개념은 특정한 영역 하나 안에 픽셀이 몇 개가 들어있냐가 이제 해상도가 됩니다. 픽셀 몇 개로 한 사이즈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1cm라고 쳐봅시다. 요 안에 만약에 내가 픽셀이 4개가 들어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딱 4개만 들어있으니까 내가 그림을 약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cm 공간 안에 4픽셀이 들어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해상도가 높다 하면은요, 같은 1cm, 1cm 사이즈인데
이 안에 칸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건 지금 55 해서 2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픽셀이 많아지면은요, 여러분도 이제 보시다시피 좀 더 구체적인 모양을 그리기가 훨씬 더 편해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같은 사이즈 안에 픽셀 수가 많아질수록 훨씬 더 그림이 깨지는 느낌이 없이 고퀄리티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게 바로 해상도예요. 하나 그림을 이렇게 딱 만들 때 보면은요, 단위가 지금 픽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포토샵은 조금 더 이 창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비슷한 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이제 단위가 이제 픽셀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폭이 픽셀로 적혀 있고 높이가 픽셀로 적혀 있죠. 이 상태에서 해상도는 72로 적혀 있는데 72는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해상도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된 정보가 뭐였냐면요, 이 상태에서 해상도를 늘리면은 그림이 훨씬 더 예뻐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픽셀 단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니터에서는요, 해상도를 보는 게 아니고 픽셀을 봐요. 픽셀이 수가 많아야지 그림이 훨씬 더 고퀄리티가 되는 건데 해상도는 이때는 안 읽습니다. 화면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50으로 만들든 이걸 72로 만들든 두 개가 설정상으로는 해상도가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퀄리티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거기가 관계가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 여기 보면은요, 단위를 이번에는 밀리미터로 바꿉시다. 자, 그러면 이때는 해상도를 하나를 72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거는요, 밀리미터로 바꾼 상태에서 해상도를 144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얘네 둘은 픽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밀리미터 단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 사이즈는 똑같지만은 안에 있는 픽셀 수를 바꾼 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실제로 픽셀 단위로 확인을 해보면은 842 픽셀이 나오고 있고요. 해상도가 72였던 쪽.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픽셀이 훨씬 더 늘어난 상태로 보이죠. 해상도를 144로 했더니 정확히 2배인 1684 픽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단위를 밀리미터를 한 상태에서 해상도를 바꾸고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픽셀이 실제로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은 더 좋아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픽셀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해상도를 바꾸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짓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를 좀 하세요. 해상도를 올린다고 해서 그림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디지털 그림에서는 무조건 픽셀 수라는 거, 100%가 픽셀 수라는 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해상도 바꿔요? 이게 진짜 아무짝에 쓸모도 없나요? 라고 하면 사실 쓸모가 아예 없진 않죠. 자,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모니터 외에 다른 곳에 출력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800픽셀짜리 그림이 있다고 쳐봐요. 800픽셀 곱하기 800픽셀짜리. 근데 얘가 설정을 1cm에 100셀이 들어가게 해상도를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요, 얘를 실제로 인쇄를 하면은요, 8cm, 8cm짜리 그림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똑같이 800대 800짜리 픽셀 그림인데 설정은 1cm에 400이 들어가게 만들어놨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인쇄할 때 2cm 그림이 돼서 나와요. 다만 얘는 훨씬 더 조밀하겠죠. 조밀하고 얘는 조금 더 넉넉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쇄를 했을 때 센티미터로 실제 현실 세계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때는 픽셀 단위로 보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은, 이걸 만약에 내가 인쇄를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센티미터 단위가 바뀌면서 이 안에 밀도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당연히 해상도가 높을수록 좀 더 선명해 보이긴 하겠죠. 대신에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자, 내가 웹툰 작가다. 그러면 이제 웹툰 작가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그거를 책으로 인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맨 처음에 픽셀만 보는 것보다는 나중에 인쇄할 걸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해상도 설정을 좀 보고 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나는 굿즈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이 해상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요, 보통 우리가 인쇄를 할 때는요, 컬러 인쇄의 경우 최소한 해상도가 300에서 350 dpi는 나와줘야지 예쁘게 나와요. 이 이하인 72랑 144 dpi로 여러분이 A4 용지 인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픽셀이 트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디지털 풍화가 일어난 것 같은 형태의 그림이 인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00 dpi 이상이 나오게 그림을 그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300dpi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쳐봅시다. 300dpi 상태에서 A4 용지 사이즈 정도로 하면은요, 픽셀로는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3508에
2479 픽셀이 나와요.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3500에 2500 픽셀이 나온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이 이 그림을 나중에 A4용지로 뽑았을 때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프로분들이 최소한 2000 이상을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최소한 이 정도 사이즈를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은 내가 나중에 A4용지로 뽑았을 때 무리 없이 종이에다가 뽑을 수 있는 사이즈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최소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그림을 작업을 다 한 이후 DPI만 변경한 거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의미는 없지요. 그렇게 하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미 축소가 된 상태이거든요. 이미 인터넷 용도로 올릴 생각이었어서 지금 보면 약간 깨져 있어요. 800에 지금 670 정도 사이즈로 지금 맞춰놨는데 지금 상태에서 해상도가 45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600으로 늘리면은요 보면은 봐봐요, 픽셀이 늘어나고 있죠. 이 상태로는 잡아 늘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잡아 늘려봤자 사이즈는 늘어나겠지만 깨지는 게 다 보이겠죠. 억지로 끌어 잡아 당긴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완전 더 디지털 풍화 맞은 것 같은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미 작은 사이즈에서 해상도를 높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림이 깨끗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잡아 늘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이쪽 화면에다가 이 상태로 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잡아 늘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다 깨지잖아요. 이거 봐요, 더 깨졌어 아까보다. 약간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의미 없다고 봐야죠. 그냥 잡아당긴 거니까. 500픽셀 정도로 그리면서 해상도는 엄청 높여놓고 화질이 왜 안 좋지 싶었는데 이제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있다니까. 오해가 있는 거죠. 해상도가 높으면 무조건 화질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 픽셀을 늘리셔야 됩니다, 무조건.